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신의 노후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퇴직금이고 노후자금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00조 원입니다. 1,900조.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3,7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90세 어르신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빚의 대부분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30%, 일본은 40%입니다. 우리만 유독 높습니다. 왜 이게 문제냐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부동산 버블이 터졌습니다. 일본은 30년 전에 터졌고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아직 안 터졌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 50배 이상 가구의 자산 구조를 보면요. 평균적으로 부동산이 8억 원, 금융자산이 1억 원 정도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8대 1입니다. 부동산의 8, 금융자산의 1.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집값이 20%만 떨어져도 금융자산 전체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20% 떨어졌습니다. 어떤 지역은 30%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집을 산 분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58세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간 자영업을 하셨어요. 치킨집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때 힘들어지면서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때 받은 권리금이랑 모아둔 돈 합쳐서 5억 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2021년에 뭘 하셨냐면요.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9억 원짜리 아파트를요. 5억 내고 4억은 대출받았습니다. 금리가 3%였거든요.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였던 금리가 5%, 6%, 7%까지 올라갔어요.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동시에 집값은 더 지기 시작했어요. 9억짜리 아파트가 7억 5천이 됐습니다. 지금 박 사장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을 팔아도 대출을 못 갚습니다. 7억 5천에 팔면 대출 4억 갚고 남는 게 3억 5천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5억보다 1억 5천이 날아간 겁니다. 게다가 지난 2년간 낸 이자만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분의 노후자금 3분의 1이 증발한 겁니다. 집 하나 잘못 샀다고요? 이게 특수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2023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50대 이상 가구가 300만 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4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어요. 120만 가구입니다. 이분들 전부가 지금 이자 폭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구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2025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합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약 700만 명이 향후 10년간 은퇴한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은퇴하면 뭘 할까요?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자산을 현금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산의 대부분이 뭐라고 했죠? 부동산입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700만 명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려는 사람은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천만 명이 안 됩니다. 50대, 60대 인구는요? 1,700만 명입니다.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은 적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이미 이 길을 갔습니다. 일본은 1990년에 부동산 버블이 터졌어요. 도쿄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 대비 70% 떨어졌습니다. 30억짜리가 9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구가 줄어서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빠르게 가고 있어요. 일본은 고령화율이 28%가 되는데 24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8년 만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지방부터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 도시들의 미분양 아파트가
2024년 기준으로 6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서울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도 외곽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방창희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대형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슬럼화되는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닥칠 거라고 하셨습니다. 슬럼화가 뭐냐면요.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가격이 폭락하고 결국 빈집이 되는 현상입니다. 일본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도쿄 외곽의 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팔리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당장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비중을 높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요. 현금이 왜 중요하냐고요? 위기 때 살아남는 건 현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주식이 반토막 났죠? 부동산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싸게 사들였습니다. 주식도 부동산, 그래서 이후에 큰 돈을 벌었어요. 위기는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현금을 확보해야 하냐고요? 전문가들은 총 자산의 30%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 예금, 적금, 단기 채권, CMMA 같은 걸 말해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총 자산이 5억인 분이라면 최소 1억 5천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1억 5천을 만들 수 없다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까지라도 하셔야 합니다. 5천만 원이라도, 3천만 원이라도요. 현금은 위기 때 여러분의 방패가 됩니다. 어디에다 넣어두냐고요? 가장 안전한 건 예금입니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5%에서 4% 사이예요. 1년 만기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고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미국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집에다가 돈 처바르지 않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30% 정도예요. 나머지 70%는 금융자산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연금 같은 것들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부동산은 그게 안 되잖아요. 팔려고 해도 몇 달, 길면 몇 년 걸리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만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셔도 됩니다. S&P 500이 뭐냐면요.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들이요. 이 펀드의 지난 50년간 평균 수익률이 연 10%입니다.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 해왔어요. 아니면 연금저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50세 이상이시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900만 원 넣으면 세금으로 118만 원 돌려받아요. 이건 공짜 수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창희 대표님이 이런 예를 드셨어요. 60세의 연금저축에 1억 원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65세부터 매달 12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본 노후 생활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더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죠. 세 번째, 부채를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까 박 사장님 사례 기억하시죠? 변동금리 때문에 이자가 2배 넘게 뛰었잖아요. 이게 바로 변동금리의 위험입니다. 지금 금리가 좀 내려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또 올라갈지 모릅니다. 미국 금리가 아직 높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따라서 쉽게 못 내립니다. 당분간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시면요.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겁니다. 지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조금 높아요. 하지만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내 이자는 안 오르니까요. 다른 하나는 대출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예금이나 적금 중에서 금리가 낮은 거 있으시면 해지하세요. 그 돈으로 대출을 갚으시는 겁니다. 예금 금리가 4%인데 대출 금리가 6%라면요. 예금 해지하고 대출 갚는 게 2% 이득입니다. 단순한 산수예요. 퇴직금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 그 돈으로 빚부터 갚으십시오. 퇴직금 받아서 투자하겠다고요? 위험합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정해요. 투자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빚부터 정리하세요. 빚 없는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자,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현금 비중 높이기, 금융자산 비중 높이기,
부채 줄이기. 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되겠어? 서울 집값이 폭락하겠어? 설마. 1997년 IMF 때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나겠어? 설마 내 집값이 반토막 나겠어?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위기는 항상 설마하는 순간에 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덮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부자들은 위기 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자들은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들고 있다가 위기 때 싸게 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빚에 허덕이다가 헐값에 파는 거예요. 부자한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하시는 겁니다. 준비하실 건가요? 아니면 설마 하면서 가만히 계실 건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가 넘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압도적 1위예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후 준비를 안 해서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그 집에서 현금이 안 나오니까요. 집은 있는데 밥은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는 아직 높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풍이 옵니다. 그 폭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금을 가진 사람,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실행한 사람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총 자산의 30% 이상으로 높이십시오. 둘째,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십시오. 연금저축, 적립식 펀드를 활용하세요. 셋째,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면 지금 당장 갚거나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현금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다릅니다. 100명이 듣지만 실행하는 건 1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10명 안에 드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영상 끄시고 바로 은행에 비어세요.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금이 얼마인지, 부동산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